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지금 여러분의 등 뒤, 허리춤 어딘가가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에 닿았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더 부어올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김성훈, 올해 80살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3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요즘 피곤해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단순한 증상들이야말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끈기 있게 일하던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간절한 구조 신호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장기는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생명의 파수꾼인 신장입니다. 그날 아침 6시 30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 묵직한 긴급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울음과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새벽부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세요. 다리도 마치 통나무처럼 퉁퉁 부어서 움직이실 수가 없대요. 저는 단번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통나무처럼 부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부종이 아닌 체액이 심각하게 정체되어 심장과 폐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환자를 모셔오라고 안내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오랜 환자인 이순덕 어머님 78세, 수원의 딸 정미 씨였습니다. 30분 후 순덕 어머님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센터에 도착하셨습니다. 78의 연세에도 고집스러운 생명력을 보이시던 어머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 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어머님의 다리였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인 종아리는 피부가 팽팽하게 늘어나 윤기가 돌았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이 지나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함요 부종, 피팅 이디마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정미 씨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미 씨는 울먹이며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석 달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들어 결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장기능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특히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 지표, 즉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11.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토록 높은 수치는 늘 비상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상 범위인 1.5 이하를 훨씬 뛰어넘어 무려 8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의 필터가 거의 멈추기 직전에 정말 위험한 경계선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할 정수기의 필터가 끈적한 흙탕물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는 괜찮다고 고집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제가 강제로라도 모시고 올 걸 그랬어요. 정미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식으로서의 안타까움과 후회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 씨의 등을 토닥이며 순덕 어머님의 20년간의 병력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이미 혈당 문제로 진단을 받으셨던 어머님은 그 흔한 만성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어머님의 말씀은 사실은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흔히 쓰는 침묵의 방어막과도 같았습니다. 약도 귀찮다며 자주 빼먹으셨고 특히 식단 관리는 아예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고 국물 요리 없이는 밥 한술 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식습관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몸속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말이 없는 장기인 신장을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파괴해 왔던 것입니다. 마치 시계 태엽이 감기듯 신장의 미세한 혈관과 필터들은 고혈당과 고혈압이라는 두 개의 무서운 독에 의해 서서히 부식되고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제 평생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신장을 봐온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한번 나빠진 신장세포는 다른 장기와 달리 다시 살아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장에는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무서운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일상생활의 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서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만성신장질환의 진행을 3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덕 어머님의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괜찮다고 믿고 계실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의 경고장입니다. 저는 정미 씨와 어머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고생한 신장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성을 다해 돌봐줄 시간입니다. 저는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동반자로서 그들의 통증에 공감하고 내면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믿습니다. 이순덕 어머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제 환자들처럼 침묵 속에 숨어있는 신장의 비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법, 즉 생명의 끈을 다시 잡는 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따뜻한 치유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순덕 어머님의 퉁퉁 부은 다리를 보고 정미 씨의 떨리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몸의 신비와 동시에 그 취약함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등 뒤쪽에 쌍으로 자리 잡은 이 작은 장기는 정말이지 기적의 엔지니어링 그 자체입니다. 흔히 강낭콩처럼 생겼다고 묘사되는 고작 여러분의 주먹만 한 크기에 이 장기가 하루에 해내는 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제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신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루에 신장이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무려 160리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는 커다란 목욕통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신장은 미세한 필터를 통해 완벽하게 정화합니다. 노폐물이나 독소 같은 찌꺼기는 소변이라는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 같은 소중한 성분들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혈액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은 첨단 과학기술로도 흉내내기 어려운 최정밀 작업입니다. 저는 이순덕 어머님처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치 시계 명장이 만든 정교한 시계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멈춰버린 듯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할은 단순히 걸러내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사령탑과도 같습니다. 첫째, 신장은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여 우리가 탈수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물이 차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인 레닌을 분비하여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셋째, 신장은 피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생성하여 우리 몸이 늘 신선한 피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빈혈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호르몬 부족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장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최종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도록 돕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85세에 김영호 선생님 인천 은퇴한 교사를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은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걸을 때마다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저하와 함께 심각한 비타민 D 부족이 동반되어 있었고 이것이 뼈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장은 우리 몸에 숨겨진 다재다능한 일꾼입니다. 그러나 신장의 뛰어난 능력에는 하나의 잔인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장 세포는 다른 장기의 세포처럼 손상되면 스스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파괴된 신장 조직은 섬유화되어 기능을 영구히 잃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장의 뛰어난 예비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쪽을 완전히 잃어도 남은 한쪽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증자들은 남은 한쪽 신장이 보상적으로 비대해지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뛰어난 예비 능력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 심지어 20%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도록 증상을 숨기고 버텨냅니다. 이순덕 어머님처럼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이 마지막 여력을 다 쓰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침묵하던 화산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한국신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질병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장을 침묵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용한 파괴자를 잡기 위해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50년간 배운 지혜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괜찮아라는 거짓된 안심 뒤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묵의 파괴자가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 파괴자의 발자국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순덕 어머님의 위급 상황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만성 질환의 무서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환자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회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을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적은 바로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무관심 뒤에서 신장을 끈질기게 파괴하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파도를 신장을 부수는 두 개의 거친 파도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파도는 바로 혈당 문제, 즉 당뇨병입니다. 제가 만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 중 무려 45%가 바로 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마치 달콤하고 끈적한 이 파이프 안에 들러붙어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높은 혈당은 신장 내부의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혈관 사구체 서서히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미세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면 신장의 필터 기능이 고장나고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같은 소중한 영양소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순덕 어머님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의 상당 부분은 그 20년간의 관리 소홀이 신장에 얼마나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바로 고혈압입니다. 전체 신장 질환의 27%를 차지하는 이 고혈압은 신장의 혈관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압력을 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섬세하게 만들어진 수도관에 수십 년 동안 권장 압력의 2배에 달하는 물살이 쉼없이 때려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도관은 터지거나 내부 구조가 손상되어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장의 혈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고압력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신장이 피를 제대로 걸러내는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공범과 같아서 두 질환을 모두 가진 환자는 신장 손상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파도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구해낸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유진 씨 46세 서울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자신했던 평범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소변에는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조밀한 거품이 생겼는데 그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진 씨의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 프로테인우리어 명확한 경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조밀한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유진 씨의 검사 결과 신장의 여과 능력 AGFR은 정상인의 절반 수준인 48멜 미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녀가 만성 신장 질환의 중등도 직전에 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유진 씨는 망연자실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유진 씨,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진 씨는 당뇨도 고혈압도 없었지만 만성 스트레스와 잦은 외식 그리고 밤샘 근무로 인해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신장 연구팀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에서의 신장 손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 염증 때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진 씨는 저에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작은 거품을 다시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저는 신장 건강 회복의 핵심인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유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장의 침묵을 깨는 맥주 거품이라는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는 용기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절망을 딛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씨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충격과 절망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마치 그녀의 빛나는 커리어가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유진 씨는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 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복잡한 약 처방 대신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는 회복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존스 홉킨스 병원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굳건히 하라. 이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유진 씨는 당뇨나 고혈압은 없었지만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언제든 이 수치들을 폭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미각을 깨워라.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신장에 가장 해로운 나트륨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놀랍게도 이 힘든 계획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일어나 4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지 못할 만큼 체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라는 강한 의지로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신장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이고 고맙다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식단 변화는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맵고 짠 음식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싱겁게 먹는 것은 마치 맛없는 풀을 씹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그리고 레몬즙 같은 천연 향신료와 신맛을 활용하는 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혀가 자극적인 맛에 덜 의존하게 되었고 식재료 본연의 담백하고 깊은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선생님, 이제는 짠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요. 제 입맛이 건강하게 리셋된 것 같아요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그녀의 전반적인 컨디션이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무력감이 사라지고 업무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밤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단순히 신장 기능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습관이라는 값진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재검사 결과는 저와 유진 씨, 그리고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신장 여과율, 해지FR은 48에서 정상 범위인 92ml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단백뇨의 징후였던 맥주 거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진 씨는 저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삶을 되찾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신장 문제 진단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사례 순덕, 어머님의 위기와 유진 씨의 회복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순덕 어머님은 수십 년간 경고를 무시했고 유진 씨는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즉시 행동했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신장 건강은 결국 조기 발견이라는 기회와 적절하고 꾸준한 대응이라는 노력, 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장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 회복 여정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 즉 신장을 지키는 황금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씨의 기적같은 회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희망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순한 피곤함 뒤에 신장의 고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몸이 찌뿌드드하면 종합영양제나 피로회복제를 찾지만 정작 가장 묵묵히 일하는 신장의 상태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신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언어는 바로 수치입니다.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미영 어머님, 72세, 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머님은 매일 고된 노동으로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무릎이 시원하게 풀려서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어머님의 신장에 들이운 먹구름을 보았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지만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신장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무릎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신장에 독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것입니다. 박미영 어머님처럼 신장의 침묵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기적인 건강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파악하는 기본 검사는 마치 우리 몸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핵심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 검사를 통한 노폐물 수치. 이는 신장이 얼마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요산 수치가 중요합니다. 둘째, 이 수치들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신장 여과율,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이 지표는 신장의 필터링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생명의 나침반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분당 90ml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60ml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는 신장 질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45ml 이하는 중등도, 30ml 이하는 중증, 그리고 15ml 이하는 말기로 분류됩니다. 이순덕 어머님이 11.5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유진 씨가 발견했던 맥주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품. 이 바로 단백뇨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은 신장의 필터가 이미 찢어지거나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께는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혈당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 그리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기 검진 외에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는 바로 혈압과 혈당의 엄격한 관리입니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일본 신장병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핵심 지혜입니다. 혈압은 마치 물줄기의 압력과 같습니다. 이 압력을 최고 120, 최저 80 이하로 관리해야 신장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130,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 습관 전체를 조절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혈당 관리 역시 신장 보호의 생명선입니다. 이순덕 어머님처럼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공복 혈당을 130 이하, 식후 혈당을 1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혈당 지표인 당화 혈색소 HbA1c를 7% 이하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당화 혈색소 7%는 신장 건강을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는 것은 신장에게 끊임없이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학회의 연구 결과는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할 경우 신장 합병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의 치밀한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수치 확인이라는 노력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수치를 통해 직시하고 지금 바로 신장 보호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핵심 방패는 바로 우리 매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밥상 위 황금률입니다.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식단을 분석해본 결과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신장을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트륨, 즉 짠맛 중독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물 문화에 익숙하고 젓갈, 김치, 장아찌 등 짠 반찬 없이는 밥상에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짠 음식은 신장의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300mg, 이는 소금으로 따지면 6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짠 음식이 신장에 해로운 이유는 단순히 혈압을 올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직접적인 과부하를 걸어 신장의 필터가 무리하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나트륨이 과다하면 단백질 손실을 증가시키고 칼슘 배설을 늘려 결석 위험까지 높입니다. 제가 이순덕 어머님과 같은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을 볼 때 식단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짠맛 중독에서 벗어나야 산다, 모르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의 이별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찌개나 국물 요리 한 그릇에도 엄청난 양의 염분이 숨어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은 되도록 피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둘째, 소금 대신 향신료와 신맛을 활용하십시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파슬리 같은 허브를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짠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은 혀가 짠맛을 느끼는 감각을 보완해 주어 나트륨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유진 씨도 처음에는 싱거운 음식에 괴로워했지만
레몬즙과 후추를 활용하면서 자연에 맞이해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의 지혜로운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도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 요소, 그럼은 신장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하루 체중 1kg당 0.8개의 단백질이 적당하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0.6기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48개에서 36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제한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용호 선생님 85가 같은 고령자는 단백질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양 부족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완전 단백질인 달걀 흰자, 살코기,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 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제가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 인라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 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육류 위주의 식단보다는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 보호를 위한 밥상위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짠맛 중독이라는 오래된 습관과의 싸움은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지금 당장 작은 소금통에 뚜껑을 닫는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세 번째 황금률은 적정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을 평화롭게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강철민 선생님 66세 은퇴한 기계공을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의 베들레헴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철민 선생님은 평생을 힘든 노동으로 보내셨기에 자신의 굵은 허리를 노동의 훈장처럼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베들레헴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신장까지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지방의 습격입니다. 과체중, 특히 복부 비만은 신장의 최대적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체중지수, BMI를 23 이하로 유지하고 특히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0cm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배 둘레에 쌓인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염증 물질과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하는 활성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혈관을 따라 신장으로 흘러들어가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 조직의 섬유화를 가속화합니다. 강철민 선생님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10년 넘게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저에게 오셨을 때 이미 신장 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약물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으로 운동을 제시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조절하며 무엇보다 신장의 해로운 염증 물질 분비를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5번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등도 강도란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를 말하며 이는 심장 박동수가 최대치의 60%에서 70%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강철민 선생님은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며 망설이셨지만 아내분의 간곡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12kg의 체중을 감량하셨고 가장 중요한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동안 선생님의 얼굴은 활기를 되찾았고
굳었던 표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병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큰 근육 허벅지 등 가슴을 단련하는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여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흡연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신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흡연까지 한다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강철민 선생님이 수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40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용감한 결단이 곧 신장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둘레와 담배 한 갭이, 이 작은 것들이 신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장을 위한 건강한 습관, 즉 생명의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강철민 선생님이 금연과 수영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장 건강이 단순히 약물이나 식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섬세한 균형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이 작은 필터 신장을 지키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요한 기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분 섭취, 약물 복용의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배출하는 데 사용하는 생명의 용매와 같습니다. 제가 85세의 김영호 선생님 인천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소변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노인들은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농축된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더운 환경이나 운동을 했을 때는 더 늘려야 합니다. 마실 때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소변 색깔을 연한 노란색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수분 섭취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약물 복용의 지혜, 즉 신장에 해로운 주방 속 독보다 무서운 약물 속 독을 피하는 것입니다. 박미영 어머님 72세처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 약물들은 신장의 혈류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기능을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만성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나 CT 촬영 시 사용하는 조영제 역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영제 사용 전후로 충분한 수액 치료를 통해 신장을 보호하는 예방 조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한약 복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약재 중에는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특정 산 성분이 포함되어 신장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년간 한의학 전문가들과 교류해온 제 경험상 한약은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독성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둥은 스트레스 관리와 양질의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폭발물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그림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이 폭발물을 해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트레스와 함께 수면의 질도 신장 건강과 밀접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분비되는 회복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손상된 신장 조직의 복구를 막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는 도중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는 야간 저산소증을 일으켜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장은 밤에도 쉼없이 일하지만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회복의 시간을 얻습니다. 수분, 약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통해 신장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신장 보호의 여정을 걷는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제는 회복의 길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방 속 숨겨진 지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우리에게 이로운 영양소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칼륨과 인의 양날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양날의 검은 바로 칼륨 포타시움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로운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를 초래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근육 약화는 물론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이순덕 어머님을 비롯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주의를 당부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 양송이버섯을 포함한 각종 버섯류, 호박,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과일입니다. 이 음식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채소들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칼륨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데치기 지혜를 가르칩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일정 시간 물에 담가두는 것도 칼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양날의 검은 바로 인포스포러스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 배출이 안 되어 혈중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인은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제가 만난 김용호 선생님 85세처럼 연세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은 뼈 건강이 특히 취약한데 인 관리를 소홀히 하면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인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은 유제품, 우유, 견과류, 콩류, 그리고 육류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흡수율이 매우 높은 가공식품에 첨가된 인산염입니다. 탄산음료, 가공, 육류, 소시지, 냉동식품 등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주방에서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되도록 멀리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식단입니다. 신장 질환의 단계와 혈액 내 칼륨인 수치는 환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순덕 어머님처럼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한 분과 최유진 씨처럼 초기 단계로 칼륨 섭취가 아직 자유로운 분의 식단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채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조리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치유의 영양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며 견과류나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좋은 지방산, 오메가, 한화문 등 푸른 생선에 많으며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신장에서 활성화되는 비타민 D는
면역 기능과 뼈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부족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신장 건강은 절제와 균형이라는 두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지혜롭게 먹는 것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른대를 쿵기어과 그 공천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신장이라는 침묵의 파괴자를 만났고 그 파괴자를 이겨낸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50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절망은 포기에서 오고 희망은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장질환은 장기간의 싸움이 필요한 만성질환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유진 씨 36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진단 후 1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40분씩 걷고 맛있는 짠맛을 포기하고 싱거운 음식을 먹는 힘든 변화를 감수했습니다. 유진 씨는 저에게 선생님, 처음에는 마치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땀을 흘리면서 제 신장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고마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단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는 강철민 선생님, 66세입니다. 12년 동안 고혈압을 방치했던 선생님은 진단 후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고 수영을 통해 12kg을 감량하고 금연까지 성공하셨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영장에서 활기차게 물살을 가르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의지가 약물보다 강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목격합니다. 이순덕 어머님, 78세도 정미 씨와 저희 센터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비록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와 투석을 늦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금은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이제 미안하다, 신장아 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밥상 앞에서 싱겁게 먹는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장 질환은 환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이 기나긴 여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흔한 말처럼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복권 당첨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 이 모여 만들어지는 삶의 예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복잡한 것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국물 없는 식사를 실천하고 다음 주에는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몸의 충실한 일꾼입니다. 이 침묵의 일꾼에게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건강한 100세 시대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 스스로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제가 만난 3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치유와 희망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하여 그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천연 식재료 3가지와 그 활용법에 대해 제가 직접 연구한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